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브러시 침 뱉는 현상, 그다음 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영상으로 예전에 제작을 제가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으면 찾아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이론만 원리만 알고 있으면 완전히 이 현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구조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다든지 하면 도색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이 에어브러시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트리기를 당기는 습관, 사용 방법에 의해서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게 구조적으로 왜 생길 수밖에 없냐면 아무리 비싼 에어브러시 인피니티도 다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노즐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니들이 이렇게 노즐 구멍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정밀도가 뛰어난 비싼 제품일수록 가장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정중앙에 딱 이 상태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분사가 정확하게 앞쪽으로 발사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중심이 조금 틀어진다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약간 쏠린다든지 하면 쏠린 방향으로 도료가 타고 흐릅니다. 방향이.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니들 캡 있죠. 요 앞에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니들을 보호하는 니들 캡이거든요. 니들 캡 안쪽에 도료가 묻는 겁니다. 딱 정중앙으로 정확하게 나가면 이 묻는 현상이 조금 많이 덜한데, 이게 이제 이 니들의 위치가 약간이라도 쏠리면 그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심한 에어브러시들을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안쪽에 이제 이게 니들 캡인데 한쪽으로 쏠려서 묻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 골고루 전체 다 묻어 있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그런 현상이 심한 겁니다.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계속 그쪽만 묻으니까 거기에 이제 도료가 계속 쓰다 보면 맺히죠. 도료가 맺혀 있다가 그게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 바람 때문에 같이. 그러면서 팍팍 튀는 거거든요. 굵은 덩어리가 묻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정밀해도 그게 정중앙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 뒤에 풀어보면 이게 지금 니들이거든요. 이게 놀죠. 여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니들이. 근데 이게 아무리 비싼 에어브러시도 이게 놉니다. 이게 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도 조금 논다는 얘기죠.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진짜 가공오차가 맞게 100% 이걸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 부분은 움직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가 놉니다.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공차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당기면서 이 정확한 중앙 위치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간은 틀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가지고 대부분 다 묻거든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좀 쓰다가 보면 안쪽에 한쪽으로 조금 약간 더 치우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너무 심하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묻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안에를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그런 현상을 잡을 수는 없다. 간혹 침이 튈 수도 있고 안쪽에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이유, 원인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앞쪽으로 탁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죠. 보시면 이거 풀어보면 여기 있죠. 스프링. 이 스프링이 지금 그 장력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쪼으면, 많이 쪼으면, 끝까지 쪼으면 이 스프링이 쪼아들면서 이 당기는 장력이 세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다 쪼아서 쓰거든요. 이걸 풀어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손가락 조금 부드럽게 쓰려고. 이걸 좀 풀어주면 이게 좀 느슨해지겠죠. 느슨하면서 손가락에 피로도가 좀 덜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꽉 쪼았습니다. 쪼아 쓰는 이유가 최대한 이 니들이 노즐 앞쪽에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꼽을 때도 밀어넣고 끝까지 밀어넣죠. 그 다음에 이 왼손 엄지로 이런 식으로 살짝 더 밀어준 상태에서 이걸 잠가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꽉 잠굽니다. 이거 최대한 꽉 잠가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놨을 때 이 니들이 노즐 안쪽에 정확하게 밀착이 딱 돼야 됩니다. 빈틈없이. 그래야 이 앞쪽에 맺히는 현상이 덜 하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뜨거나 공간이 생겨버리면 조금씩 흐릅니다. 이게 도료가 흘러서 이게 약간씩 맺히던 게 점점점 맺혀가지고 여기서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료가 튀어나가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이 앞쪽에 맺혀서 노즐 바로 앞쪽, 이거는 노즐 캡이거든요. 이거는 니들 캡. 이거는 노즐을 보호하는 노즐 캡. 이거는 니들을 보호하는 니들 캡. 노즐이 이렇게 싸져 있죠. 이 앞쪽에 이게 맺힙니다. 이 끝에 맺혀서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밀착이 정확하게 안 되면.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최대한 밀착할 수 있도록 이 장력을 꽉 주고
다 쪼았는데도 너무 헐겁다 하시면 이걸 빡까 풀어가지고 스프링을 살짝 당겨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넣으면 장력이 더 빡빡해지겠죠. 대신에 손가락의 피로도는 더 증가합니다. 당연히. 꽉 밀어준 상태에서 조인다는 거. 들뜸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정확하게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노즐 안쪽이, 그죠? 이게 노즐입니다. 이렇게 단면. 노즐 안쪽 벽면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즐 요 표면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밀착이 돼서 도료가 새는 게 없겠죠. 근데 이 안쪽에, 노즐 안쪽에 뭐 찌끄게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밀착이 안 되고 떠 있다. 밀착이 안 되죠. 뭐가 있으면 걸려가지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새 나와가지고. 그래서 노즐 안쪽도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심하다 싶으면 일단 맨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노즐 니들 끝이 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상하게 그 현상이 심해졌다 하면 이 니들 끝을 싹 봅니다. 이렇게 이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스마트폰으로 딱 찍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확대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딱 봤는데 이상한 것 같다, 휘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 100% 휘었습니다. 그거는. 이상 없네 이런 느낌이 바로 들어야 그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휘었나 아니었나, 안 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봐도 처음에 그런 느낌이 들면 휘은 거 맞습니다. 원래 보통 우리가 시험 칠 때 처음에 겐또 때릴 때, 그죠? 처음에 겐또 때렸던 게 항상 정답이거든요. 그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겐또도 처음 생각했던 그걸 딱 찍으면 대부분 좀 맞는 경우가 확률이 높거든요. 처음 봤을 때 좀 휘었나 이런 느낌이 들면 휘인 거 맞습니다. 그거. 아닐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휘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 휘인 거 맞으니까 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사포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사포로 손대는 순간 이 기능 끝납니다. 여기 스크래치 내버리면 그 증상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게 점점 더 많이 맺히거든요. 이게 부드럽게 분사가 되면서 도료가 이걸 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스크래치를 줘버리면 그 증상이 막 몇 배로 심해집니다. 더. 절대 사포질 하시면 안 됩니다. 니들은. 그 다음에 노즐 안쪽 청소하실 때도 노즐 안쪽에도 절대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됩니다. 스크래치가 나면 날수록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도료가 잘 들어붙거든요. 찌꺼기도 많이 끼고. 그래서 노즐 안에 청소하실 때 노즐 청소하는 공구가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게 있죠.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잘려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긁으면 안에 이제 굳어 있는 것도 떼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게 확 돌리다가 안에를 깎아먹거든요. 노즐 안쪽을.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이쑤시개 나무로 된 거 칼로 빼족하게 깎아가지고 신나에 담가놨다가 노즐을 신나에 담가놨다가 이것도 신나 좀 묻혀가지고 안으로 살살살 돌리면서 녹여내는 거죠. 그러면 스크래치 없이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 에어브러시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침 튀기는 현상은 최대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이 분사는 습관이라 그랬죠. 제가 분사를 하실 때는 항상 당기고 놓을 때 확실히 놔야 됩니다. 이거 어정쩡하게 이걸 힘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겼다가 놓을 때는 확실히 넣고 확실히 놔야지 이 니들이 노즐에 딱 밀착이 되면서 새 나가는 도료가 없겠죠. 어설프게 이렇게 힘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제 집사람한테 이걸 한번 시켜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자꾸 이게 힘을 주고 걸쳐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에어브러시에 똑같은 도료를 썼는데 그 침 튀기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직접 그거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다 하니까 이 잡고 있는 게 이걸 끝까지 놔야 되는데 슬프게 놓는다든지 이게 자꾸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직이 돼가지고 힘을 놨을 때는 힘을 완전히 빼고 앞쪽으로 딱 밀착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역시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놓을 때는 확실히 놓는 거, 분사하실 때 앞쪽에 딱 밀착이 되도록 앞으로 살짝 밀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길 때, 놓을 때.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고 지금 이 침 튀기는 현상이 문의가 많이 오는 기종이 이 인피니티입니다. 참 의외죠. 이게 상당히 고급이고 가격도 비싼데 이 인피니티 제품이 그런 현상이 많다고 문의가 제일 많이 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인피니티가 상당히 이 트리거가 부드럽죠. 처음 받아보시면 아마 군제를 쓰다가 다른 제품 쓰다가 이거 받아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는 게 뭐냐면 이 스프링 장력이 약하다는 거죠. 딴 거 없습니다. 이유가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에 피로도가 덜합니다. 이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밀착하는 이 힘도 약합니다. 대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설명드린 거 이해를 해보니까 손가락은 편한 대신에 이제 이게 약해지는 거죠. 앞으로 딱 밀착이 딱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단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밀어줘야 됩니다. 앞쪽으로 정확하게 밀렸는지, 아니면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살짝만 힘을 주고 걸치고 있어도 이게 당겨지거든요. 살짝. 그 부분을 쓰는 사람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이걸 풀어가지고, 이걸 풀면 이게 안에 스프링이 나오거든요. 그걸 살짝 당겨가지고 장력을 좀 더 세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피니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거 큰 옵션 도료컵을 꼽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공간이 작습니다. 이게 꽉 차죠. 지금 군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이게 손톱이 여기 안 닿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파지법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것도 있죠. 다 여러 가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넉넉하게 안쪽으로 넣고 써도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인피니티는 이 공간이 없습니다. 딱 낑기거든요. 이 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끝까지 이게 못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걸쳐 있는 거죠. 아마 이거 작은 컵도 한 이 정도 올 거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용량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밀리고 있는지, 끝까지 밀었는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습관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잡는 게 좋겠죠, 인피니티는.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잡으면 이게 지금 닿여가지고 이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요 정도 당겨가지고 확실히 앞쪽으로 딱 이 트리거가 앞쪽까지 다 갔는지 그걸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분사를 하는 거죠. 인피니티는 그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사 습관이 그런 부분이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릴 때. 자, 분사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당기면서 여기서 당기기 시작해서 끝까지 갑니다. 한번 당긴 상태로. 한 번 도색. 그럼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끝까지 당긴 상태에서 마무리.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심팁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를 이해를 해보시면 그렇겠죠. 이거를 당겼다 놨다를 반복하면 할수록 여기에 노즐 앞쪽에 도료가 뭉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 하시면 제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계속 뿌리 나가는 거죠. 이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이렇게 습관을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끊어서 도색하시는 습관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심하다면. 자, 그리고 앞에 이거 니들캡은 다 달려있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군제가인데, 니들캡은 분사할 때는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능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지금 이렇게 빼버리면 노즐이 이렇게 노출이 되죠. 뾰족하게.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치한다든지 놓는다든지 할 때 이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닿으면 금방 휘어집니다. 너무 얇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 보호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분사할 때 이 안에 너무 많이 묻는다 하시면은 이거 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색하시고.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빼고 하실 때는 자기도 모르게 툭툭툭 건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사하시고 다 쓰고 또 꼽아놓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상이나 분사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기능은 그냥 니들 보호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쑥 빠지죠. 그러니까 니들 캡을 빼고 분사를 하시면 됩니다. 안에 청소하기 좀 귀찮고 너무 많이 묻는다 하시면, 그러면 확률을 반으로 줄일 수 있죠. 여기서 뭉치는 거면 잡으면 되거든요. 이 안에 뭉쳐있던 것들이 티 나가는 경우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론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풀면 장력이 약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밀착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는 쪼아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쪼으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풀어야지. 만약에 이걸 꽉 쪼은 상태면 이 니들이 노는 구간이 여기, 이건 안 움직이고 이 뒷부분만 이렇게 놀죠. 근데 여기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놉니다. 같이. 이걸 풀면 꽉 안 쪼았기 때문에. 이걸 살짝 푼 상태로, 많이 풀지 말고 조금만 푸는 거죠. 이렇게 꽉 쪼는 게 아니고, 고정이 아니고 살짝 풀어서 이것도 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길 때 알아서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이 축이. 자, 이게 이제 자유롭게 되니까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이 중앙에 더 잘 맞아진다. 노즐이 니들이 노즐 중앙으로 자리를 알아서 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풀어서 쓰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풀어서 만약에 그게 더 이 안에 묻은 걸 보시면 알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없고 골고루 묻어 있다 하면 그게 더 나은 겁니다. 그럼 그때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풀었는데 더 심해진다,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진다 하면은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쪼아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요 기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살짝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게 노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니까 훨씬 그런 현상이 적다든지 안쪽도 아주 골고루 잘 묻어 있다 하면은 그게 더 지금 이 자기 그 에어브러시에는 그 방법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무조건 꽉 조아서 써야 된다, 풀어 써야 된다가 그런 게 없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 니들 끝 확인, 휘었는지. 그 다음에 사포질 절대 금지 하시면 안 되고, 휘었으면 바로 교체하셔야 됩니다.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노즐 안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청소해주기, 정확하게 밀착이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장력, 이걸 놨을 때 정확하게 앞쪽으로 밀착이 될 수 있게 이 장력을 조절해 가지고 이걸 니들을 꼽으실 때 끝까지 밀고 살짝 더 민 상태에서 조아준다. 꽉 조아야 됩니다. 밀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앞쪽에. 그 다음에 트리거 사용하실 때 당기고 놓을 때 확실히 놓는다. 앞쪽으로 밀착이 되게끔. 어정쩡하게 힘주고 있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히 놓고, 그 다음에 분사할 때 이런 현상이 다 해봐도 너무 심하다 하면 분사 습관을 조금 바꿔보는 거죠. 패턴을 당긴 상태에서 한 번에 다 도색이 끝날 수 있게. 이 방법도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요거만 다 해주시면 아마 심하게 침 튀는 현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침 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100% 완벽하게 에어브러시가 침이 안 튀고 전혀 뭐 이 노즐 캡 안에 묻지 않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묻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도의 차이거든요. 고가 제품으로 갈수록 이런 습관을 체크를 잘 할수록 그게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지 100% 없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Don't wanna